안녕하세요. 스프링 부트 동작 원리 중에서 이제 서블릿 객체의 생명주기 부분을 맡아서 발표하게 된 최윤지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서버와 서블릿에 대해 알아보고 서블릿 동작 과정,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 서블릿 생명주기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에 대해 알기 전에 웹서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고 웹페이지를 얻습니다. 이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 웹페이지를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웹서버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파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블릿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블릿이란 동적 웹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처리하는 자바 클래스로 자바를 사용하여 웹을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 즉 응답을 전송해줘야 하는데 이 역할을 바로 서블릿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인 시도를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결과 페이지를 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아파치와 같은 웹서버는 정적인 컨텐츠를 이용한 페이지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동적으로 작동하는 서블릿을 함께 사용하면 동적으로 생성되는 웹페이지도 제공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서블릿의 특징을 쭉 보자면 HTML을 사용하여 요청에 응답하고 자바 스레드를 이용해 동작하며 MVC 패턴 중에서 컨트롤러로 이용이 됩니다. HTTP 프로토콜 서비스를 지원하는 HTTP 서블렛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이 되고 UDP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블릿의 동작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처음에 URL을 입력하면 HTTP 리퀘스트가 서블렛 컨테이너로 전송이 됩니다. 요청을 전송받은 서블릿 컨테이너는 전달받은 요청 정보를 넣은 그 리퀘스트 객체와 앞으로 응답이 채워질 예정인 비어있는 리스폰스 객체를 생성합니다. 리퀘스트에는 헤더 정보, 파라미터, 쿠키, URL 등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메소드가 있고 리스폰스에는 나중에 컨텐트 타입, 응답 코드, 응답 메시지 등이 담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웹.xml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URL이 어느 서블릿에 대한 요청인지 찾습니다. 찾은 서블릿에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 후 클라이언트의 get 포스트 여부에 따라서 두 get 또는 두 포스트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호출된 메소드는 동작 페이지를 생성한 후에 리스폰스 객체에 응답을 보냅니다. 응답이 끝나면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두 개 객체는 소멸이 됩니다. 서블릿은 스스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서블릿을 요구사항 명세서라고 생각하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명세서에 따라서 개발을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주고 응답할 수 있게 웹서버와 서켓으로 통신합니다. 아까 톰캣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에 내장되어 있는 톰캣이 바로 서블릿 컨테이너입니다. 서블릿 컨테이너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웹서버와의 통신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켓을 만들고 listen, accept 등을 저희가 따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서블릿 컨테이너는 이러한 기능을 API로 제공하여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서블릿에 구현해야 할 비즈니스 로직 자체에만 초점을 둘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코드는 여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 일부분인데 아까 필터 부분에서도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그 JWT 로그인에서 JWT 토큰 필터를 할 때 그 핑크색 박스 쳐진 부분을 보시면 서블릿 리퀘스트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제공하는 get 함수를 이용해 쉽게 인간 코드 정보를 바로 받아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블릿 컨테이너의 두 번째 역할은 서블릿 생명 주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서블릿 클래스를 로딩하여 인스턴스화하고 초기화 메소드를 호출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따른 적절한 서블릿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서블릿이 생명을 다한 순간에는 적절하게 갈비지 컬렉션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멀티스레드 지원 및 관리를 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요청이 들어오면 새로운 자바 스레드를 생성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스레드를 풀에서 가져와 해당 요청을 처리하고 스레드를 다시 풀에 반환하거나 종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서블릿 컨테이너는 스레드 재사용을 통해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제거하는 비용을 줄입니다. 다수의 클라이언트 요청도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시스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언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보안 관리에 관한 부분을 서블릿 또는 자바 클래스에 구현하지 않고 XML 파일에 기록해 놓기 때문에 보안에 따로 수정할 일이 생기더라도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다시 컴파일하지 않고 보안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서블릿의 생명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들어오면 컨테이너는 해당 서블릿이 메모리에 있는지 우선 먼저 확인을 합니다. 만약 해당 서블릿이 처음 실행이 되어서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서블릿 클래스를 메모리에 올리고 init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실행 중 서블릿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 서블릿을 그냥 파괴해버리고 init 메소드를 다시 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초기화합니다. init 메소드는 서블릿의 생명 주기 중에서 처음에만 딱 한 번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된 서블릿은 싱글톤으로 관리가 돼서 다음에 해당 서블릿이 또 호출되었을 때는 초기화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서블릿 클래스를 호출합니다. init 메소드가 호출된 후에는 서비스 메소드가 실행되는데 이 메소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get인지 post인지 구분하여 두 get 또는 두 post 메소드로 분기됩니다. init 메소드와 다르게 서비스 메소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매번 실행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종료되거나 서블릿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destroy 메소드가 호출이 돼서 서블릿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시 목차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웹서버는 정적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서블릿은 동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쓰인다고 했고 서블릿은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객제를 이용해서 동작합니다.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는 서블릿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 서블릿의 생명 주기에서는 init 서비스 destroy 메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1주차 세미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대답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